형들,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자. 지금 옆에 있는 그녀가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주는 다정함과 헌신이 편해서 혹은 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임시 정거장으로 너를 이용하고 있는 걸까?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한 형들 중 상당수는 마음 한구석에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다 퍼주는데 정작 돌아오는 확신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 공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지. 사실 지난 시리즈에서 우리는 여성에게 매력을 끌고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법, 그리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 깊게 이야기했어. 정말 많은 형들이 공감해줬는데 그중 일부는 내 의견에 반대하더라고. 사랑한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걸 걸어야 하는 거 아니냐. 자신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높은 베팅을 하는 게 진짜 남자다라고 말이야. 물론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내 채널의 이름이 말해주듯 나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무턱대고 모든 걸 거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도박이지. 진짜 사랑은 내 가치를 지키면서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어쩌면 뼈아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어렵게 연애 상대를 만났다면 이제는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할 시간이야. 과연 그녀의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 많은 남자들이 진정한 사랑과 그냥 적당히 좋은 관계를 구분하는 데 서툴러. 특히 착한 남자 컴플렉스가 있는 형들은 상대가 조금만 잘해줘도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착각하곤 하지. 하지만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야. 오늘 내가 알려줄 여자가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는 10가지 행동을 통해 형들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해보자고. 이 리스트를 다 보고 나면 내가 지금 정말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맞지 않는 사람과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명확해질 거야. 사실 요즘 연애 진짜 어렵지? 우리 세대의 관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 스마트폰 하나면 수만 명의 프로필을 훑어볼 수 있는 데이팅 앱, 보여주기식 삶이 가득한 소셜미디어, 그리고 무엇이든 빠르게 얻고 쉽게 버리는 즉각적인 소비 문화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 그러다 보니 진정한 정서적 연결과 얕은 외적 매력 사이의 경계가 너무나 모호해졌어. 많은 형들이 여기서 함정에 빠져. 상대가 나에게 웃어주고 가끔 달콤한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걸 깊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특히 정을 많이 주는 성격의 형들은 상대의 작은 친절을 사랑의 증거로 확대 해석하고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호감이나 편리함일 가능성이 커. 상대는 내가 주는 헌신이라는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형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의 진리가 있어. 여자가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마음의 근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혹은 복근이 몇 개인지 같은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아. 물론 그런 것들이 처음에 끌림을 만들 수는 있겠지. 하지만 관계를 지속시키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야. 진짜 사랑은 내가 그녀에게 어떤 감정적 파동을 주는가, 너라는 사람이 그녀의 삶이라는 퍼즐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너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했을 때 얼마나 평온하고 행복한가에 달려 있어. 즉, 조건이 아니라 연결의 문제라는 거지. 이제 우리는 이 복잡한 심리 게임에서 벗어나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해. 사랑은 단순히 설레는 감정이 아니라 두 영혼이 깊게 얽히는 과정이거든. 자,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과연 어떤 행동을 보일까? 그 첫 번째 신호부터 확인해 보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바로 그녀가 너의 명예를 어떻게 다루는가야. 형들, 남자의 자존심과 명예는 사회적 생존과도 직결되는 아주 예민한 영역이지.
그런데 요즘 세상 봐봐. 뒷담화가 일상이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이런 문화 속에서 내 뒤에서 나의 가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행운이자 사랑의 증거야. 한번 상상해봐. 네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너에 대해 험담을 하기 시작해. 내 친구가 너를 은근히 비꼬거나 질투심 많은 사람이 너의 성취를 폄하하는 상황이지. 이때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그냥 같이 웃거나 혹은 방관할 거야. 하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절대 그걸 두고 보지 않아. 그녀는 내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너를 존중하지 않는 그 어떤 말도 용납하지 않는 너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거야. 이 사람은 내 남자고 나는 그를 낮추는 행동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분명히 하는 거지. 이건 단순히 착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너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라고 믿는 깊은 충성심에서 나오는 행동이거든. 그리고 두 번째 신호. 이건 특히 퍼주는 연애를 하는 형들이 꼭 주목해야 해. 바로 너의 경계를 존중하는가 하는 점이야. 많은 미디어에서 사랑이라고 하면 24시간 내내 연락하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하는 것처럼 묘사하잖아? 그런데 형들, 냉정하게 말할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고 집착이야. 진짜 성숙한 사랑은 서로의 독립적인 영역, 즉 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돼. 남자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생각에 잠기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어야 하는 동굴 같은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거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여자는 너의 이런 경계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아. 오히려 너의 정신적 건강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존중해주지. 예를 들어, 형이 정말 지치는 하루를 보내고 나서 오늘 너무 힘들어서 1시간만 혼자 쉬다가 연락할게라고 했을 때 그녀의 반응을 봐봐. 알겠어. 푹 쉬고 기운 차려서 연락해라고 말해준다면 그녀는 너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야. 하지만 반대로 왜 나랑 있을 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내가 싫어진 거야. 라며 죄책감을 주거나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며 너의 시간을 침범한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야. 너를 소유하려는 마음과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완전히 달라. 너라는 사람의 온전한 상태를 사랑하는 여자는 내가 더 나은 컨디션으로 그녀 앞에 서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이해하거든.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 세 번째 신호는 조금 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정서적 무기야. 바로 경청이지. 형들, 여기서 말하는 경청은 그냥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 진짜? 그랬구나 라고 영혼 없이 대답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듣는 척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 진짜 경청은 상대가 내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감정까지 함께 읽어내고 연결되는 걸 말해. 한번 생각해보자. 요즘 세상에 온전히 누군가에게 집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식당에 가도 카페에 가도 다들 스마트폰만 보고 있잖아. 이런 시대에 누군가가 내 말을 듣기 위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고 내 이야기에 온전히 몰입한다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사랑의 행위이자 정서적 투자야. 예를 들어, 형이 정말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다고 치자. 상사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갈구고 마감 기한은 코앞인데 동료는 협조 안 하고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지. 이때 그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을 때의 반응을 잘 살펴봐. 만약 그녀가 너에게 관심이 없다면 아마 적당히 맞장구만 칠 거야. 에휴, 회사 생활 다 그렇지 뭐 맛있는 거 먹고 잊어버려. 이런 식의 일반적인 대답 말이야. 이건 그냥 상황을 빨리 종료시키려는 사회적 리액션일 뿐이야.
하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달라. 그녀는 이야기의 디테일에 질문을 던져. 그 상사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데? 네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정말 속상했겠다. 라며 너의 문제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오는 거지. 이런 경험을 하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느껴. 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내가 겪는 고통이 이 사람에게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 말이야. 반대로 그녀가 경청하지 않는다면 형은 시간이 갈수록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 거야. 나중에는 내가 굳이 내 속마음을 말해서 뭐하나 싶어 입을 닫게 되고 결국 정서적인 단절이 일어나지. 결국 경청한다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보고 있고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너라는 존재에 깊은 관심이 있어 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과 같아. 모든 남자가 파트너에게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거든. 그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울 때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줄 단 한 사람. 그것만 있어도 남자는 그 여자를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법이야. 형의 그녀는 지금 형의 세계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 네 번째 신호는 아마 많은 형들이 처음에는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야. 바로 그녀가 너의 안락함보다 발전을 우선시하는가 하는 점이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여자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 괜찮아. 지금 그대로도 충분해. 너무 무리하지 마. 그냥 편하게 살자라고 말하며 나를 무조건 감싸주는 모습일 거야. 물론 이런 다정함은 달콤하지. 하지만 형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무조건적인 긍정과 안락함만이 가득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너를 서서히 도태시키게 돼 그 사랑이라는 이름의 안전지대에 갇혀서 내가 가진 잠재력을 썩히게 만든다는 거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여자는 내가 그냥 편안하고 평범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 그녀는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고 있고 내가 그 모습에 도달하도록 때로는 등을 떠밀고 때로는 도전하게 만들어. 설령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말이야. 예를 들어볼게. 형이 매일 회사 다니며 상사 욕을 하고 진짜 내 사업하고 싶다. 창업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네 라며 몇 달째 불평만 하고 있다고 치자. 이때 너를 적당히 좋아하는 여자는 그냥 맞아. 상사가 진짜 너무하네. 고생이 많아 라고 맞장구 치고 끝낼 거야. 그게 가장 편한 리액션이니까. 하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다르게 행동해. 그녀는 이렇게 말할 거야. 오빠, 창업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구체적으로 뭘 준비하고 있어? 그냥 불평만 하지 말고 이번 주말에 같이 계획이라도 세워보자.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하지만 행동은 오빠가 해야 해.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이건 잔소리가 아니야. 너를 무능하다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지. 이건 그녀가 너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강력한 지지야. 너를 단순히 지금의 너로 보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는 너로 보고 있다는 뜻이지. 물론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 내 치부를 찔리는 기분이 들 수도 있거든. 하지만 형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너는 그냥 적당히 안주하며 평범하게 늙어가고 싶어?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비범한 성취를 이루는 남자가 되고 싶어? 진짜 가치 있는 여자는 너를 나태함의 늪에서 건져 올려주는 사람이야. 너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하는 여자. 그런 여자가 곁에 있다면 형은 정말 엄청난 행운을 잡은 거야. 그녀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너라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응원하고 있는 거니까. 여섯 번째 신호는 관계의 건강한 거리감에 대한 이야기야.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융합이 아닌 공존이라고 불러. 많은 형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여자친구가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취미를 포기하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오직 나에게만 모든 시간을 맞추면 그걸 엄청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와, 이 여자는 정말 나밖에 모르네라며 감동하곤 해. 그런데 형들, 냉정하게 말할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위험 신호야. 진짜 건강한 관계는 두 개의 독립적인 원이 적당히 겹쳐 있는 상태지. 한 원이 다른 원 속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고 성숙한 여자는 너와 타협할 줄 알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아. 예를 들어볼게. 형이 낚시나 등산을 정말 좋아한다고 치자. 그녀가 그런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기에 기꺼이 함께 가주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정말 큰 사랑이야. 너의 세계에 발을 들이려는 노력이지.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요가 수업이나 독서 모임 혹은 친구들과의 시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럴까? 왜 나에게만 올인하지 않을까? 그건 그녀가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자기 삶을 가진 여자만이 너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 만약 어떤 여자가 관계를 위해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지우고 너에게만 흡수된다면 처음에는 그게 헌신처럼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원망으로 돌아와. 내가 오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봤거나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정서적 채무 관계를 만드는 거야. 결국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관계는 숨막히는 구속으로 변하게 되지.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너와 함께 삶을 융합하는 게 아니라 조율해. 내가 정말 바쁜 프로젝트 기간이라 데이트를 자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녀는 억지로 너의 일정에 매달려 칭얼거리는 대신 그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아. 이런 독립적인 태도는 너에게 심리적인 여유를 줘.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대신 서로 각자의 삶을 멋지게 살다가 기분 좋게 만나는 파트너라는 느낌을 받게 되지. 이런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된 관계야말로 절대 깨지지 않는 강력한 결속력을 가져. 형들,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여자보다 너를 사랑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색깔을 뚜렷하게 유지하는 여자를 곁에 둬. 그런 여자가 너를 더 존중하게 만들고 너 또한 그녀를 계속해서 동경하게 만들 테니까. 7번째 신호는 아주 섬세한 영역이야. 바로 그녀가 너라는 세계를 공부하는가 하는 점이지. 형들, 사랑은 단순히 성격이 잘 맞거나 취미가 비슷하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야. 진짜 사랑은 이해하려는 의지, 즉 정서적 투자에서 오거든. 보통 많은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상대가 내 생일을 챙겨주고 가끔 좋은 선물을 사주면 나를 정말 많이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껴. 하지만 이건 사실 매너나 사회적 도리에 가까운 행동일 수 있어. 내가 말하는 진짜 사랑의 증거는 훨씬 더 사소하고 훨씬 더 구체적인 디테일에 숨어 있어.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여자는 너를 이해하는 것을 자신의 미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응원하는 팀 같은 표면적인 정보는 당연하고 내가 무심결에 내뱉은 꿈, 아주 가끔 드러내는 두려움, 심지어 너조차 잊고 있었던 사소한 취향까지 깊이 파고들어 공부하려 하지. 예를 들어볼게. 형이 어느 날 대화 도중 아주 가볍게 나중에 기회되면 일본의 어느 작은 마을에 가보고 싶다라고 툭 던졌다고 치자.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고 형조차 그 말을 한 사실을 잊었을 때 몇 주 뒤에 그녀가 그 마을의 여행 가이드북을 선물하거나 그곳의 맛집 리스트를 보여주며 오빠가 여기 가고 싶다고 했잖아 라고 말한다면 이건 단순한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내뱉은 작은 말 한마디를 소중하게 저장해두고 그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줄지 고민했다는 정서적 투자의 결과물인 거지. 더 나아가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너의 침묵까지 읽어낼 줄 알아.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말이 적고 표정이 어두운 너를 봤을 때 관심 없는 사람은 오늘 기분 안 좋아. 왜 그래? 라며 귀찮아하거나 그냥 무시해버려.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여자는 달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평소랑 좀 달라 보이네. 괜찮아.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봐 줄 거야. 이건 매우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과 정서적 지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이런 디테일한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녀는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너의 삶을 실제로 편하게 만들어줘. 내가 아침 잠이 많아서 일찍 일어나는 걸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 데이트 약속을 자연스럽게 오후나 저녁으로 잡을 거야.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걸 눈치채면 굳이 묻지 않고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두거나 조용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지. 형들,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남자는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이 세상에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확신 말이야. 만약 형이 관계에서 늘 주는 역할만 해왔다면 이제는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 그녀도 너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 아니면 너만 그녀의 세계를 공부하고 그녀는 너의 세계에 무관심한 채 그저 내가 주는 사랑만 소비하고 있어? 진짜 사랑은 서로가 서로의 세계를 탐험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양방향으로 흐를 때만 완성되는 거야. 8번째 신호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야. 바로 그녀가 너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지. 형들, 사랑은 단순히 지금 이 순간 같이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진짜 사랑은 함께 미래라는 성을 짓는 과정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많은 형들이 지치는 포인트가 있어. 바로 모든 설계와 공사를 남자 혼자 다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지. 한번 생각해보자. 데이트 장소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계의 진전 방향, 그리고 나중에 결혼이나 집 문제 같은 미래의 큰 그림까지.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리고, 내가 리드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 처음엔 내가 리드하는 게 멋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리더십이 아니라 독박 책임이 돼 결국 정서적 피로감이 쌓이면서 나만 이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는 허탈함이 밀려오게 되지. 여기서 우리는 손님 같은 여자와 파트너 같은 여자를 구분해야 해. 손님 같은 여자는 모든 걸 내가 해주기를 기다려. 오빠가 가고 싶은데 가자. 오빠가 결정하는 대로 할게라고 말하지.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관계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모두 너에게 떠넘기는 아주 수동적인 태도야. 이런 관계는 내가 에너지를 잃거나 흔들리는 순간 그대로 무너져 내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성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성에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기 때문이야. 반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파트너 같은 여자는 달라. 그녀는 내가 이끌기를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짊어지려 해. 예를 들어 형이 나중에 꼭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다고 치자. 손님 같은 여자는 와, 좋겠다. 그렇게 되면 정말 행복하겠지. 라며 단순한 리액션만 해. 하지만 파트너 같은 여자는 행동해. 오빠가 말한 그 지역 요즘 시세가 이렇대. 우리 같이 적금을 이렇게 들어보는 건 어때? 혹은 내가 보증금을 모으기 위해 이런 파트타임 일을 시작해볼까? 라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거지.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미래라는 목표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겠다는 의지의 문제지. 그녀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너라는 사람을 자신의 인생 계획 속에 완전히 포함시켰다는 뜻이야. 너를 단순히 지금 즐거운 상대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동료로 인정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지. 형들, 일방적인 노력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
사랑은 50대 50의 분배가 아니라 서로가 100을 쏟아부어 200을 만드는 시너지여야 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헉헉거리고 있다면 지금 옆에 있는 그녀가 함께 성을 짓는 파트너인지 아니면 그냥 완성된 성에 들어오려는 손님인지 냉정하게 확인해봐. 진정한 사랑은 너를 외롭게 만들지 않아. 너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을 기꺼이 나누어 들어주며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여자와 함께할 때 남자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를 찾게 되는 거야. 9번째 신호는 일관성에 관한 거야. 형들, 솔직히 말해보자. 화려한 이벤트, 명품 선물,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로맨틱한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 보면 가슴이 뛰지?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 이런 이벤트성 사랑은 사실 가장 쉬운 영역이야. 돈과 시간, 그리고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 누구나 1년에 한두 번은 흉내낼 수 있거든. 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랑,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찾아야 할 사랑은 화려함이 아니라 일관성에 있어.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여자는 거창한 이벤트보다 작은 제스처의 반복이 가진 힘을 알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일들이지. 하지만 그 사소한 행동들이 매일, 매주, 매달 쌓였을 때 그것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강력한 신뢰의 기초가 돼. 예를 들어볼게. 매일 아침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 출근하는 내 가방 속에 오늘 하루도 힘내. 내 남자 화이팅. 이라고 적힌 작은 쪽지 하나를 몰래 넣어두는 것. 혹은 길을 걷다가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주는 것. 이런 행동들이 왜 중요할까? 이건 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이야. 이벤트는 한 번의 집중력으로 가능하지만 일관성은 매일의 선택이 필요해. 즉, 그녀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며 너에게 사랑을 전하기로 선택했다는 증거거든.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큰 자극, 도파민, 보다 예측 가능한 안정감, 옥시토신에서 더 깊은 유대감을 느껴. 가끔 터지는 불꽃놀이 같은 사랑은 짜릿하지만 금방 꺼지고 나면 더 큰 공허함을 남기지. 하지만 매일 은은하게 비추는 햇살 같은 사랑은 너를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이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내 곁에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거지. 특히 너무 많이 주는 성향의 형들은 주의해야 해. 상대가 가끔 보여주는 강렬한 애정 표현에 취해서 평소에 무관심이나 불성실함을 정당화해주지 마. 평소엔 좀 차가워도 기념일엔 이렇게 잘해주잖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상대가 너를 적당히 유지시키기 위해 던져주는 간식 같은 거야. 진짜 사랑은 기복이 없어. 컨디션이 좋을 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녀가 힘들 때나 내가 지쳐있을 때도 변함없이 곁을 지키는 일관된 태도. 그게 진짜지. 형들의 관계를 한번 돌아봐. 그녀의 사랑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전시용이야? 아니면 내 삶의 구석구석을 채워주는 일상용이야? 화려한 포장지보다 더 가치 있는 건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다정함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 10번째 신호.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잔인하며 동시에 가장 명확한 진실이야. 바로 내가 바닥을 쳤을 때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점이지. 형들, 사랑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을 때 시험받는 게 아니야. 돈도 잘 벌고 외모도 리즈 시절이고 자신감이 넘칠 때는 누구나 너의 곁에서 웃어줄 수 있어. 그때는 내가 주는 혜택이 달콤하고 너라는 사람의 가치가 빛나 보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진짜 사랑의 정체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바닥에서야 비로소 드러나. 위기라는 필터가 가짜 사랑을 걸러내고 진짜 사랑만 남기거든. 한번 상상해봐. 내가 믿었던 사업이 실패했거나 갑자기 직장을 잃었거나 혹은 감당하기 힘든 가정사로 인해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황 말이야.
남자의 자존감은 사회적 성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오면 세상 모든 짐이 내 어깨 위에만 놓인 것 같고 스스로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거야. 이때 곁에 있는 그녀의 반응을 똑똑히 지켜봐. 만약 그녀가 너라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제공하는 조건이나 혜택을 사랑했다면 그녀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할 거야.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락 횟수가 줄어야 들고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같은 뻔한 변명을 대며 거리를 두겠지. 결국 너라는 사람이 더 이상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녀는 가장 효율적인 탈출구를 찾아 떠날 거야. 하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달라. 그녀는 내가 승리를 거뒀을 때 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패배해서 흙탕물을 뒤집었었을 때 기꺼이 그 흙탕물 속으로 같이 들어오는 사람이야. 그녀는 단순히 다 잘 될 거야 라는 무책임한 위로만 건네지 않아. 내 옆에 가만히 앉아 함께 해결책을 찾고 너의 이력서를 같이 수정해주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인맥을 동원해주기도 하지. 심지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면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생활비를 보태며 우리는 팀이잖아. 같이 이겨내면 돼라고 말해줄 거야. 나는 내 곁에 있어 라는 말을 입술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인 동정이 아니라는 거야. 만약 내가 좌절에 빠져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나태함 속에 숨어버린다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그걸 그냥 두고 보지 않아. 오빠, 지금 힘들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건 오빠답지 않아. 다시 일어나야 해라고 뼈 아픈 소리를 할 거야. 하지만 그 말에는 비난이 아니라 연민과 의미듬이 담겨 있어.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독설까지 마다하지 않는 거지. 형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내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준 여자가 있다면 그건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존재를 만난 거야. 조건 없이 너의 밑바닥까지 사랑해준 사람이라면 네가 다시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기쁨을 가장 진심으로 축하해줄 유일한 사람이 될 테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봐. 만약 내일 당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면 여전히 내 옆에서 웃으며 손을 잡아줄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답이 바로 내가 찾던 진짜 사랑의 정체야. 이제 마지막 11번째 신호야. 사실 이게 가장 듣기 힘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의 증거이기도 해. 바로 그녀가 내가 너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성장하도록 돕는가 하는 점이지. 형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상대의 모든 것을 긍정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야. 무조건적인 수용은 때로 방임이 될 수 있거든. 정말 너를 사랑하는 여자는 내가 나태함의 늪에 빠져 평범함 속에 매몰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아. 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혹은 내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스스로 낭비하고 있을 때 그녀는 기꺼이 너의 거울이 되어줄 거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있어. 바로 비난과 건강한 자극의 차이야. 너를 깎아내리고 통제하려는 여자는 비난을 해. 오빠는 왜 그 모양이야?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 라며 너의 자존감을 갉아먹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야. 하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 그녀는 너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너의 최고 버전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예를 들어볼게. 형이 요즘 스트레스를 핑계로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고 운동은커녕 불규칙한 생활로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있다고 치자. 이때 너에게 관심 없는 여자는 그냥 무시해. 그건 그 사람 문제지. 내 알바 아냐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사랑하는 여자는 이렇게 다가올 거야. 오빠, 요즘 너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 나는 오빠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일 때가 제일 멋있거든.
우리 내일부터 같이 가볍게 산책부터 시작해볼까? 느껴져. 여기엔 너를 탓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를 아끼는 연민과 존중이 깔려 있어. 너를 깎아내려 아래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너의 손을 잡고 함께 위로 올라가려는 거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 형이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낮은 연봉의 직장에 안주하며 매일 불평만 하고 있다고 해보자. 이때 너를 정말 사랑하는 여자는 그냥 참고 다녀. 그게 편하잖아 라고 말하지 않아. 대신 이렇게 말할 거야. 오빠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 여기서 멈추기엔 오빠의 재능이 너무 아까워. 조금 힘들더라도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옆에서 응원할게. 이런 말을 듣는 건 사실 굉장히 불편한 경험이야. 내 나태함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니까. 하지만 형들, 생각해보면 이런 뼈 때리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야. 대부분의 사람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혹은 귀찮아서 상대의 잘못을 보고도 눈 감아주거든. 하지만 그녀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거야. 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멋진 남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게 그녀에게도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이지. 이런 관계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상대가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거든. 결국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가 지금의 모습 그대로 머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성장의 동력이 되어주는 거야. 너를 무조건 칭찬하는 여자보다 때로는 너의 부족함을 짚어주며 함께 성장하려는 여자. 그런 여자가 바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파트너야. 자, 형들. 여기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어.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자가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보내는 11가지 신호.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볼게. 내 명예를 지켜주는 충성심, 나의 경계를 존중하는 독립성, 영혼까지 읽어내는 경청, 나의 잠재력을 깨우는 도전,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공존, 나라는 세계를 공부하는 디테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십, 매일 반복되는 일관성, 바닥에서도 내 손을 잡는 헌신,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돕는 정직한 조언까지. 이제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볼 시간이야.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녀가 이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돼? 만약 8가지에서 11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형은 정말 로또 맞은 거야. 세상에 이런 여자는 정말 드물어. 그녀는 너의 조건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이런 여자를 만났다면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 내가 그녀에게 주는 것보다 그녀가 너에게 주는 가치가 훨씬 더 클 수도 있어. 그녀를 존중하고 너 또한 그녀에게 그런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해. 그게 정답이야. 만약 5가지에서 7가지 정도라면 어느 정도 건강한 관계지만 아직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는 뜻이야. 실망할 필요 없어. 사랑은 완성된 상태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맞춰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 하지만 만약 4가지 이하 혹은 거의 해당되는 게 없다면? 형, 이제는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너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내가 다 퍼주면 상대가 언젠가는 알아주겠지라는 생각. 그게 바로 착한 남자들이 빠지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야. 기억해. 사랑은 구걸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줘도 너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헌신이 그저 편리한 서비스일 뿐이야.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를 상대가 아니라 너 자신에게 돌려줘. 내 가치를 높이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남자가 되면 너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줄 여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 오늘 이 영상이 형들에게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자신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남자야. 다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줄 아는 눈만 가지면 돼.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더 멋진 남자로 성장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형들의 응원이 내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돼. 오늘도 고생 많았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만나자. 형들, 파이팅!